데모를 하고 네이버 마사지 관리를 해주는 그런 사회 가이드가 아니고요. 대상자가 좀 다릅니다. 예. 예전에 저희 파트너들을 보면서 우리 파트너들이 만날 사람이 너무 없고 또 데몬이 또 많이 미숙하니까 자신감이 없고 그래서 데몬 없이 제품을 내보내기도 하고 또 소개를 잘 못 받고 정체성도 잘 풀질 못하고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데 일단은 그들이 움직일 힘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에너지가 많이 부족했을 때 이 프로그램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고요. 작년에 이걸 이제 팀끼리 같이 해보면서 이제 제가 발견된 거는 저는 계속 하는데 제 파트너들은 또 하다가 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꾸준히 했었고 요즘에 이제 그때부터 꾸준히 했던 게 요즘에 이제 발견되어진 것들이 다시 있으면서 업그레이드 되고 하면서 이제 지금 다시 또 파트너들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더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해보라고 계속 해보라고 내가 발견한 것처럼 사장님들도 발견이 되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회 가이드 이거는 대상자들은요, SNS로 이렇게 처음 만나신 분들 아니면 또 SNS로 내가 뭔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나의 명단들 그리고 또 리크루팅 하고 싶지만 그들에게 내가 제대로 비즈니스를 보여주지 못해서 늘 부족함을 느끼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뉴스킨을 제대로 알리고 싶은 사람 뉴스킨이 어떤 일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는 게 아니고 영업하는 게 아니고 뉴스킨의 진 면모를 보여주고 싶은데 이제 그게 잘 연결이 되지 않는 사람들 은근히 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좀 더 친해지고 친밀해지고 싶은데 딱히 뭐 신제품이 아니면 핑계댈 게 없을 때 그랬을 때 또 같이 이렇게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차트가 있는데 지금은 강의니까 차트를 합쳤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차트는 뷰티 컨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좀 더 친밀해지고 싶고 제품은 사용되지 않고 뭐 나의 정체성을 풀기는 애매모호한 그런 대상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뷰티 컨테스트 하는데 어, 뉴스킨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럼 뉴스킨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지금 제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뷰티 컨테스트에 이렇게 참여를 할 수가 없으신데 누구누구 씨는 지금 사용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뷰티 컨테스트에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시간만 저와 조율을 하시면은 사회 무료 가이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차트를 보여드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배점의 기준이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비대면 시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사실은 되게 실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자들끼리 이건 본사에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 팀끼리 이 배점의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가 누군가를 만나고 행동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소비자는 사회 가이드를 받으시니까 너무 좋고 저희 같은 사업자 같은 경우는 또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누구누구 씨가 저에게 이걸 받지 않더라도 전 누군가를 찾아서 이 도전을 해보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배점 기준의 첫 번째는요. 저희 둘이 얼마나 제대로 된 시간을 맞추냐. 응. 그래서 이제 그분이 시간을 맞추게 하는 거 나에게 늘 이제 그 시간을 캔슬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팀워크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저나 누구누구 씨나 시간을 어기지 않고 제 시간에 만나서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반드시 전달해야 될 그런 말씀과 또 이렇게 들어야 될 그런 소비자의 권리 그리고 알아야 될 부분들을 제가 제대로 잘 전달을 했는지 이 과정은 제가 녹음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판정단에게 이 녹음분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녹음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녹음은 어디 다른 데다 사용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판정단들이 듣고선 다
소멸시킬 거고요. 없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녹음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뻐지는 거예요. 얼마나 비포 애프터가 완벽해졌는지 그런 걸 가지고 배점 기준을 맺는데요.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비포 애프터가 있기 때문에 굳이 거절할 이유도 그렇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는 피부 테스트를 할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피부 정밀 검사를 할 건데 이건 본사에 가서 시간만 저랑 맞춰 주신다라면 본사에 가서 8가지의 피부 내부 겉이 아닌 속 부분을 피부 속을 MRI를 찍어 볼 거예요. 그럼 내 열감이 얼마나 있는지, 모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피지가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내 피부가 어떻게 가이드를 받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개선이 될지, 그리고 겉피부는 눈으로 보여지지만 속 피부는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속 피부를 보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데 맨 위에 계신 분이 29살 아가씨고요. 두 번째 분이 31살이에요. 그리고 이게 전데요. 제가 51살 때 이걸 찍었거든요. 그리고 밑에 계신 분은 60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속 피부를 찍어 놓은 거고요. 이 그래프가 높을수록 피부가 좋거든요. 근데 29살과 이 31살 이분들은요. 피부가 이 51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피부가 완벽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속 피부는요. 이 51살 분이 훨씬 좋잖아요. 이게 제 피부예요. 그래서 속 피부를 보면은 겉 피부와 또 다르고 속 피부가 좀 부족하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노화의 속도가 빨라질 거고요. 피부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내가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지 않고 피부를 자외선에 막 노출했을 때 내 피부 속 상태가 어떻게 바뀔지 그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이 그래프는요. 내가 잠을 많이 못 자고 물을 많이 마시지 않고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내 피부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그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뒤에서 세 번째 이 부분은 열감이거든요. 이 열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지가 얼굴에 많이 있으면 상당히 건강한 피부지만 열감이 있을 경우는 피부에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피부의 겉표면의 문제는 열감 때문인데 그럼 열감 부분을 얼마만큼 내가 열을 갖고 있고 이건 보습이 되어지면은 열은 또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내가 내 피부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처음 찍고 마는 게 아니고요. 3개월이고 6개월 만에 한 번씩 또 찍어 가면서 내 피부 관리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찍어주는 이건 서비스고요. 만약에 누스킨 회원이 번호가 없으시면은 제 회원 번호로 찍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회원 가입을 해야 된다거나 뭐 제품을 구매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완전히 내려놓고 나 해볼게요. 이 소리가 나오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예요. 지금 해드리는 부분은. 그리고 이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시간에는 몸속 정밀 MRI를 찍어 드릴 거예요. 이거는 보여지기는 아주 작지만은요. 휴대용으로 가정용으로 나온 기구이고요. 이거는 몸속 MRI라고 보시면 돼요. 몸속을 정밀하게 300가지 정도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내가 장 건강한지, 내 심리적인 그런 상태까지 다 나오고 영양 상태도 나오고요. 중금속이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알레르기 지수가 어느 부분이 알레르기 지수가 있는지 내 pH 산도가 어떤지 내 혈관이 어떤지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이거는 제가 완전히 전문가거든요. 제대로 이거는 세 번째 시간에는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임상 사진인데 이분은 본인이 이제 제가 했던 분이고 이분은 본인의 동의하에서 사진을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사진을 사용할까 봐 되게 두려워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또 언급을 하는 거죠. 이분은 딱 한 번 사용했는데 한 번 하셨는데 피부 결이랑 팔자주름이랑 혈색이랑 많이 좋아졌죠. 네, 이분이 이제 본인 사진 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이 사진을 사용을 했고 이분 같은 경우도 젊고 예쁘신 분이지만 팔자주름과 전반적으로 얼굴 라인들이 많이 정리가 됐죠. 그리고 이분은 아토피로 인해서 저를 만났는데 볼륨감도 좋아졌고 아토피가 아직은 입술 주변에 좀 남긴 했지만 피부 결이랑 보습이랑 광택이랑 많은 부분이 또 좋아졌잖아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신데 홍조가 심각해서 절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결이 됐고 본인 사진 사용해 달라고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여드름 피부로 학생인데 만났는데 여드름이 사회 가이드 중에 완벽하게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나중에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본인의 사진을 사용하라고.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거지, 누구누구님의 사진을 제가 함부로 사용을 한다라는 건 그 불법이잖아요. 동의 없이는 절대 사용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사용되어지진 않고 사진도 비포 애프터 사진을 찍을 건데요. 그것도 평가단이 보고 다 소멸시킬 거고요. 소각시킬 거고요. 어디에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피도 네 번째 시간에는요. 두피도 할 거예요. 두피 가이드 하면 두피도 이렇게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누스키는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저의 역할은 본사와 개인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나는 제품을 필요해. 그럼 제품을 필요하시는 분과 본사와 연결시켜주는 일을 제가 하는 거고요. 나는 투잡이 필요하고 나는 부수입이 좀 필요해. 난 부엌거리가 필요하고 아니면 나는 직장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요. 나는 삶을 바꿔줄 만한 진짜 강력한 도구가 필요하고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요. 본사의 시스템과 제가 연결을 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1인 기업가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구매를 하게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담은 절대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4번을 해주는데 당신은 정체가 뭐냐? 뭐 때문에 당신 제품과 당신의 시간을 들여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냐는 거죠. 그래서 누스키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스키는 판매를 주로 목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누군가는 쓰기만 하지만 누군가는 판매가 목적이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 비사부면이에요. 사업가. 저는 이 제품도 필요하신 분은 제품이 4개가 돼서 이른가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서 제품은 필요하면 제품도 연결을 하지만 저는 이 일을 필요로 한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누구누구 씨가 저와 좀 더 친해지고 이 사람 진짜 멋지고 친구 되고 싶고 오래오래 알고 지내고 싶다. 이런 사람으로 제가 보여지고 신뢰를 갖게 된다라면 누구누구 씨가 당장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제품이 필요하면 그때 제품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내 주변에 업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제품이 필요하면 연결받을 수도 있고요. 누구누구 씨가 당장에 나도 뭔가가 장치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또 그것도 관심을 갖고 저에게 그 이상의 가이드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저는 저와 같이 이 비즈니스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누구 씨가 절 봤을 때 되게 사람이 부족해 보이고 신뢰감이 없고 뭔지 부담을 준다. 그러면 저와 4번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4번 중에 저의 매력을 보여드릴 거고요. 저를 계속 만나고 싶게끔 하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마음 편하게 받으시면 되겠고 만약에 받았고 4번을 끝났는데 너무너무 효과가 있고 너무 죄가 좋다. 그러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인스타나 카톡으로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 좀 남겨주세요. 제가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름 지우고 제가 좀 더 사용을 할게요. 그 SNS나 뭐 이런데 이렇게 사용 후기, 이렇게 체험 후기가 올라오면은 그게 상당히 그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회 가이드를 받으라고 해도요, 잘 받지 않아요. 저희가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다니거든요. 파트너들과 이렇게 개척을 하러 가요. 그러면 저희가 무료로 사회 가이드 해드릴게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왜 그러냐? 뭐 분명히 내가 사회 가이드를 받으면 뭔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분명히 뭔가 판매가 목적일 거야. 나에게 부담을 줄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하고자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요 거절하고 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누구누구 씨를 분명히 좋아지게 할 거고 충분히 만족하게 할 거예요. 혹시 도전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케이가 나오잖아요. 오케이가 나오게끔 얘기를 해야죠. 응.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피부나 뭐 어느 특정한 부분에 니즈가 있다라면 이 부분 해결할 거예요. 분명히 해결될 거고요. 4번 중에 분명히 만족감이 있을 겁니다. 해서 그분이 예스가 나오게끔 여기까지 해서 이제 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만났으니까 오늘부터 한번 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오늘 체험만 받아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다음번부터 시작하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본인이 알아서 얘기해요. 오늘부터 해 볼게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오늘 체험해 보고 고민 좀 해 볼게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조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4 번을 가이드를 하는데 내가 지칠 수도 있어요. '이분이 매력적이지 않고 정말 4 번을 괜히 해 준다고 했네. 아우 정말 해 주기 싫다.' 이런 대상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막 종용할 필요가 없이 저희가 어차피 아까 대상자는 다양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대상자예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정체성을 제대로 못 푸는 사람도 저희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명단 누구에게든지 다 할 수 있고 상당히 바빠지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을 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데모는 4 번으로 쪼갭니다. 4 번으로 쪼개서 4 번에 걸쳐서 데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오늘 이제 첫 시간이라고 할게요. 오늘은 첫날이죠. 첫날은 비포 애프터 사진을 찍을 거예요. 비포 사진을 찍을 거고요. 마치고 나서 애프터 사진을 찍을 거예요. 비포 사진을 찍는다라는 첫 번째 의미는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에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진을 어디에다 활용하는 건 아니고 평가단이 사용하고 버릴 겁니다. 예. 다 소각시킬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비포 사진을 또 하나 찍는다라는 건 이제 평가단에게 저희가 인제 이 일을 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는 없고 만약에 자신이 없다 그럼 사진 찍는 의미가 없잖아요. 일단 사진을 한 장 찍을게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녹음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녹음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제 저 같은 경우는 크리미 클렌징을 발라 놓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갈바닉으로 목 주변을 풉니다. 그리고 인제 얼굴을 살짝 이렇게 저희가 예전에 에바닉 데이에서 배웠던 그런 부분들을 살짝 해 줘요. 살짝 해 주고 "이분의 피부가 건강하다." 그러면 첫날은 리프팅 팩을 발라요. 그런데 "이분의 피부가 건강하지 않다." 그럼 마스크팩 릴리프랄지 이런 마스크팩을 발라 놓고 이걸 이제 녹음을 하는 거예요. 팩을 발라 놨다고 치고 녹음을 할게요. 그리고 뭐 루미스파 이런 건 두 번째 시간에 사용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갈바닉을 하고 있고 저희 파트너 같은 경우는 그냥 1 세대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냥 갈바닉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음을 이제 이때는 하는 거예요. 녹음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녹음을 해야 데모도 빨리 끝나고요. 나도 딴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분이 가만히 듣고 계세요. 그리고 대답도 되게 순종적으로 잘하세요. 녹음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거나 전화를 받는다거나 딴짓을 해요. 그럼 시간이 되게 길어지고 내가 전달할 사항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4 번까지 이걸 해 주는데 반드시 이 사람에게 내가 전달할 사항을 전달해 내야겠다. 이걸 만든 목적도 인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데모는 우리가 늘 했던 그런 데모를 4 가지로 쪼갠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나빠지는 원인은 두 가지다. 예. 그래서 유전적인 거, 환경적인 거. 길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물 많이 먹고 일찍 자고 우리가 현대 생활 이건 잘 알지만 현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내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저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화장품을 바를 건데 내가 세안제나 화장품에 대한 선택 기준을 조금만 안다라면 돈 낭비하지 않고 평생 전문가에게 내 피부를 맡기지 않고 내가 나의 피부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 기본적인 상식이고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마 알고 계시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모르신다라면 이건 또 하나의 정보가 되겠죠. 그러면서 인제 이걸 보여 드리고요. 이걸 보여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쭉 읽어 보시면 너무 좋아요. 탈모에 이게 머리에 있는 모낭충, 얼굴에 있는 모낭충, 머리로 얼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실핏줄을 터뜨려서 영양을 공급받고 얘 이름이 모낭충이에요. 모공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기 쭉 읽어 보면요. 여드름, 기미, 죽음, 모공 확대 이렇게 나와요. 이 탈모 이 사람의 니즈에 맞게끔 이걸 같이 읽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게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기는 없어요. 그러면서 아기의 약상선 이게 여기 손으로 짚어 주는 거죠. pH 4.4 여성의 질과 아기들은
피부가 약산성이다. 근데 어른이 되면서 피부가 변화가 오고 모낭충, 여드름균, 무정균 각종 균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약산성 테스트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음 왜 우리가 약산성의 피부에서 깨졌냐. 세안제. 나는 폼크린싱 써요. 맞아요. 예. 폼크린싱도 거품이 나는 모든 세안제는 계면활성제가 들어가고 그 계면활성제가 알칼리로서 내 피부를 해치죠. 그래서 폼크린싱, 바디 클렌저 여기서 하나씩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제품들이 다 나갈 수가 있어요. 폼크린싱, 바디 클렌저, 비누, 치약, 샴푸, 거품이 나는 모든 세안제는 다 계면활성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인제 약산성은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왜 다른 기업에서는 이렇게 만들질 못하냐. 증량제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증량제 풀죠. 커피의 증량제는 물이잖아요. 화장품의 증량제는 오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미네랄 오일, 그름 실험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누스킨에서 드리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산성, 두 번째는 호흡. 그래서 기름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전 세계 54개국에 누스킨이 들어가고 있고 광고 한 장도 없이 모든 비누 한 장만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실험을 해서 보여드리고요. 창립한 지는 36년 됐고 한국에 들어온 지는 26년 됐어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것도 보여드리고 유통에 대해서 풀죠. 여기에서. 그래서 시슬리가 얼마고 요것도 잠깐 보여드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음. 그래서 이 약산성 비누가 딱 두 군데서 나와요. 시슬리와 누스킨. 시슬리는 누스킨의 딱 반만 하거든요. 85g 이니까. 시슬리가 12만 원인 이유는 일반적인 유통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스킨이 이렇게 저렴하게 비누 한 장에 12,000원이면 상당히 고가예요. 그렇지만 이런 약산성 비누 같은 경우는 12,000원 아주 저렴하다라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일반적인 유통과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은 이렇게 광고를 하고 샘플비, 모델비가 들어가고 누스키는 샘플도 없고 모델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이렇게 고객을 만나서 직접 보여드리고 본인이 언제라도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면은 체인지 해드리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저처럼 이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투잡으로 부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사용하고 사랑하는 지인을 소개함으로써 작게라도 캐시백이 들어오죠. 그래서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내가 사랑하는 지인에게 소개함으로써 작게라도 캐시백이 들어오는 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감동이 있다라면 입소문 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 그리고 끝났어요. 첫 번째 시간은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티업을 해야 두 번째 시간에 오고 싶거든요. "씻고 오세요." 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번 시간에는 이걸 해 드릴 거거든요. 이거는 누미스파라는 거고요. 에이지락 사이언스예요. 젊어질 거예요. 다음 시간에 오시면은 젊어지는 걸 체험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제 파트너의 손인데 보면은 많이 예뻐졌죠. 실주름도 펴질 거고요. 이건 원래 손에 하는 건 아니고 얼굴에 하는 건데 손만 그냥 사진을 올려 봤는데 피부 결이랄지 모공이랄지 많은 부분이 좋아지시거든요. 이 부분을 체험하시게 되실 거예요. 음. 그래서 인제 이거를요 녹음기를 그대로 갖다 얼굴에다 대요 이대로 핸드폰을. 예 녹음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피부 느낌 좋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네." 이렇게 하거든요. "제품 괜찮은 것 같으세요?" 그러면 "네." "다음 약속은 언제인가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계시죠. "다음 이 시간 괜찮으세요?" 뭐 "화요일 12시 괜찮으세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하거든요. "전문적으로 느껴지셨나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했는데 한 명이 이해를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다시 했어요. 그리고 애프터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인제 끝나요. 그래서 이 데모를 거의 10분 이내에 끝낼 정도로 이제 그냥 빠릿빠릿빠릿빠릿 지나가요. 예. 그렇게 인제 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이 왔어요. 이제 두 번째는 2 세대를 풉니다. 그래서 180 도를 푸는 거고요. 어우 벌써 59 분이나 됐네요. 예. 그리고 에이지락 디바이스로 이렇게 해 드리고 이제 에이지락에 대해서 간단하게 풀어요. 윤곽도 잡아지고 피부 결도 좋아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에이즈락에 대해서는 뭐 원인을 잡는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92% 까지 리셋이 된다. 그래서 이제 먹는 에이즈락이라 그래서요. 쥐를 보여 드리거든요. 그리고 티알라인티를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요. 어. 예뻐지기도 하고 날씬해지기도 하고 건강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걸 풀고요. 젊어지셨나요? 다음 약속은 언제인가요? 똑같이 얘기해요. 에이즈락 이해되셨나요? 에이즈락 아이템으로 괜찮은가요? 다음 만남도 기대되셨나요? 그래서 F부터 찍는 거예요. 셋째 날은 피부 이거 MRI 양자기를 찍어드리고요. 양자기를 해석해드리고 짝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수키는 짝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명품은 짝퉁이 많잖아요. 특히 누수키는 짝퉁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현명한 소비를 하셔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거 보면 직구 짝퉁이 있고요. 11번가 그리고 피부샵에서도 짝퉁으로 팔고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제대로 사용되어지는 방법은 회원가입해서 본사로부터 직접 사용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소비라고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쭉 또 애프터 사진을 찍고요. 넷째 날. 넷째 날은 두피, 건강한 두피라는 건 이건 다 문제가 있는 두피죠. 깨끗이 청소가 되지 않았고 지루성이고 탈모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 두피 현미경을 조그만 걸 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찍어드리고 이렇게 단 한 번으로 이렇게 다 넘어져 있잖아요. 이분 탈모 아저씨거든요. 이건 머리가 약하신 분이고 이렇게 다 넘어져 있던 머리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보고 만약에 샴푸를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제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임상 사진을 보여드리고 뉴트리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서 초대를 목적으로 삶의 5가지 유형과 현금 흐름 4분면을 풀어요. 이거는 뭐 강의 중에 우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지나갈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풀고 이게 푸는 게 사회 가이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초대로 연결하는 게 목적이고요.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아쉽네요. 그래서 3가지 선택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은 '나는 쓰기만 할래.' 맞아요. 대부분은 쓰기만 할래 그래요. 근데 누스키는 누스킨 비즈니스를 한다고는 하지만 파는 가 주력이신 분이 계세요. 누구누구 씨가 절 만난 건 행운이세요. 제가 만약에 판매가 목적이었다. 그럼 누구누구 씨에게 어떻게 하면 매출을 많이 일으킬까를 저는 계속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저와 같이 이 일을 하고 싶고 뭔가 대안을 찾고 싶고 나 진짜 미래에 대해서 장치를 마련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구누구 씨와 더 친밀해지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라면 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고 저는 이런 뭔가 장치를 필요로 한다라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후원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유통도 하지만요. 저의 목적은 사람을 찾는 거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 또한 또 풀어요. 5번째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현금 흐름 4분면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 제가 착각했다. 저는 8시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현금 흐름 4분면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누스킨 비즈니스 매력이 발견되셨나요?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화상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소개시켜 주실 분 생각나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애프터 사진을 찍거든요. 음. 그리고 모델에 응해 4번이 다 끝났다. 모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팁은 사진을 찍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사진을 찍지 않으면 안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모델에 응할 수 없다. 아니면 본인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마지막에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지막에 저에게 달라고 그러면 알았다고 얘기하고 본인의 사진을 본인 앞에서 이렇게 눈 가려가지고 제가 다시 받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평가단한테 전달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녹음을 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딴짓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을 티업하지 않으면 한 2번째나 오고요. 3번째나 4번째부터는 안 와요. 왜 그러냐면 받아 보니까 좋긴 한데 분명히 다음번에 가면은 사게끔 할 거야. 이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약간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을 반드시 티업을 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꼭 오게끔, 예, 오고 싶게끔 이렇게 티업을 해야 내야 되고요. 제가 해본 결과 저도 처음에는 그랬지만 갑자기 4 분면을 풀려니까 되게 뻘쭘한 거예요. 갑자기 훅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그 세 번째 하다가 네 번째 계속 흐지부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거 사회 가이드를 이 시간을 들여서 하는 목적은 내가 5 타입과 4 분면을 풀고 싶은 부분인데 내가 그걸 못 푼다라면 '나는 마사지 해 주려고 이걸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걸 풀어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선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 제가 그분을 갈바닉을 해 주면서 세 번째 시간에 네 번째 시간을 티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고민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 5 타입에 대해서 입으로 풀어요. 그 차트 없이.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그걸 다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깐 좀 더 수월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실수한 게 8 시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빨리 지나갔거든요. 그러면 이 여기를 한번 풀어 볼게요. 저는 이걸 풀 때가 가장 가슴 떨리고 강의에서도 그렇지만 모든 부분에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장 설레이고 가슴이 떨리고 누구에게든지 제가 느꼈던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삶에는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몰랐다고 얘기하죠. 가장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돈과 시간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하죠. 첫 번째 삶이 있어요. 첫 번째 삶은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는 삶. 누굴까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요 많이 잘 아시더라고요. 음. 맞아요. 잘 나가는 자영업자랄지 의사랄지 변호사랄지 그런 분들은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돈은 없는데 시간이 많은 사람. 누굴까요? 그럼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백수.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반드시 거지라고 얘기를 또 해요. 왜 세 번째는 두 번째만 또 못하다라는 걸 강력하게 풀어야 되는 거고 어 5가지 유형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당신은 열심히 살았지만 두 번째 거지만 또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그걸 여기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5번째 유형의 삶을 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백수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백수, 거지."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웃어요. 음. 이분들은 돈은 없는데 시간은 아주 많죠. 세 번째를 티업하기 위해서 여기서 아주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삶이 있어요. 두 번째 삶만 또 못하죠. 그럼 제가 거지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거지만 또 못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돈도 없는데 시간도 없어. 그러면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은요. 바보 같은 사람은 "누구지?" 막 이래요. 근데 쪼끔 센스 있는 사람 "나."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두 번째 삶 못 만 또 못하죠. 누굴까요? 그러면은 인제 본인이라고 얘기해요. "나? 보통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전 세계에 놀랍게도 95%의 사람이 세 번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돈도 없어. 그리고 시간도 없어. 내가 60 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은 돈도 없고 시간은 많은 삶으로 간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애들과 내가 원하는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돈 있나요? 돈 많나요? 예.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삶이 놀랍게도 그런데 95%의 사람이 세 번째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삶이 있어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 삶. 누굴까요? 그러면 이제 건물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예. 놀랍게도 세 번째 사람들의 꿈은요. 내가 지금 젊음에 젊음을 바쳐서 열심히 일하면 내 노후에는 내가 은퇴 후에는 어 네 번째 삶을 살 거라고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예. 우리의 부모님을 한번 보세요. 그 부모님이 열심히 살지 않았나요? 그들의 노후는요. 돈은 없고 시간만 많은 삶으로 결국 가고 말더라는 거죠. 네 번째 삶은 어떤 사람이 사냐. 첫 번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재테크를 잘 했다거나 집안에 큰 우환이 없었을 때 그들이 나이 들어서 은퇴 후에 첫 번째 사람은 은퇴의 기간이 아주 길죠. 예. 70 대에 은퇴하죠, 대부분. 70 넘어서 은퇴하고 70 넘어서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은퇴 후에 산다라는 거죠. 젊었을 때 살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음. 그래서 저희가 60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60살에 은퇴를 해서 돌아봤더니 집 한 채 겨우 남고 차 한 대 남고 애들 결혼하고 나서 봤더니 시간은 남아 돌아가는데 돈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지? 내가 청춘을 다 바쳐서 일했고 내가 돈을 위해서 앞뒤 보지 않고 뛰었는데 왜 나는 결국 돈이 없을까? 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분면에서 풀기 위해서 여기서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당신에게 다섯 번째 삶도 있어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젊고 열정적이고 친구도 많고 영향력도 갖췄어요. 만약에 다섯 번째 삶이 당신에게 주어진다라면 다섯 번째 삶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100% 살고 싶다고 얘기하죠. 예.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라면 살고 싶으세요? 또 여쭤보면 당연히 살고 싶다고 얘기해요. 다섯 번째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제 몰라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어떤 아가씨가 "부모님? 돈 많은 부모님?" 이러더라고요. 맞아, 맞아. 제가 그랬거든요. 예,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음. 이 건물이 장동건 건물이에요. 예.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있어요. 예.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이클 잭슨은 돌아가고 없지만 그 자녀는 셀 수 없는 많은 돈을 매월 받고 있잖아요. 예. 작가들, 해리포터 작가, 그런 수입들은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되죠. 이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금과 같은 수입을 바라고 62살, 3살까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청춘을 다 바치죠. 그래서 은퇴 후에는요, 그 200만 원, 250만 원을 위해서 60살까지 미친 듯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 인생을 다 보낸다라는 거죠. 예. 그만큼 이 권리 수입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력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더 열심히 살면요? 음.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이걸 갖지 못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노력보다 중요한 건 선택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세상에는 직업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게 뻘쭘하지 않은 게 제가 들을 준비해서 이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똑같이 동일한 차트를 넣은 이유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직업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제 잘 모르죠. 5만 가지 직업이 있는데 돈이 들어오는 방법은 딱 네 가지밖에 없어요. 예. 내가 의사야. 그런데 내가 대학병원에서 의사 생활하고 있어. 그러면 그분은 의사지만 봉급 생활자예요. 내가 우리 동네에다가 피부과 하나 차렸어. 그러면요, 그분은 자영업자예요. 나는 의사 한 5명 데리고 있는 병원이야. 병원 원장이야. 그러면 그분은 사업가예요. 의사들이 진료보고 나는 여행도 가기도 하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골프도 치고 내가 진료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그들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줘. 그럼 나는 사업가라는 거예요. 나는 대학병원을 짓는데 투자를 했어. 응. 그래서 그 총 수입의 1%를 나는 매월 받고 있어. 그러면 투자가겠죠. 나는 미용실 원장님이야. 내가 미용실 하나 차렸어. 그럼 자영업자겠죠. 나는 미용실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실장님이야. 그럼 봉급생활자겠죠. 나는 박준이야. 그러면 사업가겠죠. 나는 백종원이야. 그럼 요리사라고 하지 않잖아요. 사업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사업가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예. 나는 백종원이 수백 개의 프랜차이즈를 내는데 나는 투자했어. 그러면은 투자가겠죠. 음. 그래서 이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들은요, 투자를 하고 싶어 해요.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죠. 그래서 개미 투자가는 전문 투자가들의 에 의해서 빨대에 의해서 그냥 다 빨려요, 결국은. 예. 그래서 진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고 내가 잃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장기 투자를 해서 예, 그 수익을 창출을 하는 거죠. 그들은요, LG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경제연구소가 있잖아요. 대기업이랑 전문가들은요, 어마어마한 연구 단체가 있고 그 연구에 의해서 돈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다 알고 거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잃지 않아요. 개인이 그런 정보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봉급 생활자들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해 가지고 적금 넣어 가지고요. 돈을 많이 좀 저금 좀 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영업을 하죠.
찌개집도 차리고 호프집도 차리고 치킨집도 차리죠.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봉급생활자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착각을 해요. 본인이 주식을 했으니까 투자가 다 잃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자영업자도 사장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본인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비즈니스 오너는 내가 1 년, 2 년, 3년 이 공간을 떠나도 지속적인 수입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비즈니스 오너거든요. 그래서 누스키는 이 비즈니스 영역이에요. 내가 이 왼쪽 사분면에 있으면은요. 돈과 시간을 맞바꿨기 때문에 절대 돈에서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분면을 이동하지 않으면 내 삶이 바뀌지 않아요. 놀랍게도 95%의 사람이 이 왼쪽 사분면에 살고 있고요. 어. 오른쪽 사분면에는 사람이 5% 밖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돈은 왼쪽 사분면에 5% 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60 살까지 열심히 일해도 왜 돈이 없지? 돈이 이쪽에는요 5% 밖에 없거든요. 95%의 돈은 오른쪽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누스킨이 이 비즈니스 영역이냐 그렇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비즈니스 영역이냐? 비즈니스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정주영 씨나 이건희 씨처럼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거죠. 내가 구글을 하나 창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망할 확률이 없는 백다방 정도 말고 망할 확률이 없는 스타벅스랄지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 한 50억 투자해서 내가 한 2개 갖고 있다라면 뭐 직원들이 일하겠죠. 그때는 돈과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음. 트렌드에 맞는 아이템을 내놓고 저희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그런 그룹에서 진짜 제대로 살아보고 싶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 이대로 살다 죽긴 너무 억울하다. 나 변화의 의지 있고 나 대안이 필요해요. 나 배우려면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요.' 이런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3 박자가 맞아떨어졌을 때 당신은 돈에서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자영업을 했고 저는 이 사분면을 보고요. 가슴이 너무나 떨리고 설레더라고요. 두렵긴 했지만 그러면서 인제 제 스토리도 여기서 얘기하거든요. 두렵긴 했지만 저는 왼쪽에서 살다가 죽기는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전을 했고 지금 몇 년째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10년 차 저는 이제 10년 됐기 때문에 10년 차 하고 있지만 전 너무나 제 삶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누구누구 씨에게 왜 하냐. 이런 걸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이 내용의 책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성공학 책 보면은 자기계발 서적 보면은요 이런 내용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적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뉴스키는 내가 사용함으로써 내가 사용할 때 제대로 배워가면서 제대로 가이드 받으면서 사용함으로써 작게라도 캐시백이 들어오고요. 놀랍게도 그런데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왜? 제품이 좋기 때문에 사용할 때마다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소개비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매력이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제가 마련을 한 거예요. 왜 마련을 했냐? 사람들은요 누스킨의 진짜 진실을 잘 몰라요. 저희가 이렇게 가면은요 '영업하러 왔나 봐. 화장품 파러 왔나 봐. 마사지사인가 봐.'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 번에 걸쳐서 이런 시간을 마련하는 건 누스킨 사업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다 아이템이었어요. 화장품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걸 보여드리는 부분이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누스킨 하는 사람 있더니 그분은 비즈니스 같지 않던데. 내 주변에 뭐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그분은 네트워크를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보여지지 않던데. 맞아요. 예. 그렇게 보여지지 않은 사람도 너무나 많고 누스킨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90% 는요 거의 유통이 목적이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 비즈니스가 목적이고 저와 같이 일을 할 사람을 찾는 게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누구 씨와 좀 더 깊은 관계가 되고 싶고 좀 더 알고 싶고 이 사회가 끝나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고 친구가 되고 싶은 게 저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4번 어땠어요?"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요. 이건 인제 제가 그냥 지나갔으니까 그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누스키는 비즈니스 영역이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4분면과 5 타입과 4분면을 좀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풀기는 풀고 계시는데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그걸 알고 풀면은 되게 다른 사람에게 그건 훌륭한 정보거든요. 저는 4분면 얘기를 처음에 와서 듣고요. 엄청 울었어요. 예, 지금도 4분면만 생각하면 엄청 속상하고 눈물 나고 막 빨리 결과 내고 싶고 막 이걸 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업자에게도 제대로 이걸 감동을 느끼게 하고 싶고 내가 여기 온 목적이 바로 그것 때문에 왔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인지를 시켜드리고 싶고 제 파트너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애를 쓰고 있는 이유는 이 새벽에 이 강의를 듣는 이유는 내가 4분면을 이동하고 싶다. 근데 내가 좀 부족하고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절대 내가 4분면을 이동하는 걸 내 인생의 목표로 갖고 절대 이걸 포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의지를 가졌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정말 4분면만 생각하면 속상해요. 10년 전에도 엄청 울었어요. 예. 그래서 4분면에 대한 이런 감동과 이건 원하는 그런 마음이 컸으면 좋겠고요. 너무나 놀랍게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전화를 하고 내가 누구와 차를 마시면서 만남 약속을 하고 내가 누구에게 "나 너에게 4번 가이드 해 주고 싶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요. "그래 4번 가이드 받으면 좋지 않겠어요?" 예스가 나오게끔 저희가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서 받으면은 받겠다고 하면은요. 4분면을 아주 미친 듯이 연습을 해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가슴으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나 4 분면 이동하지 않으면 확 죽어버릴 거야. 어. 나 죽어도 나는 죽을 수가 없어. 나는 죽어도 눈 감을 수가 없어. 내가 반드시 해내고 말 거야. 나 이렇게 찌질하게 인생 살고 돈 걱정만 하다 인생 끝내기 너무 싫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이 4 분면의 이동은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진짜 별로인 사람들이 보여줬잖아요. 결과 낸 사람들이 특별했나요? 특별하지 않잖아요. 그들의 마이스토리를 듣고 그들의 과거의 삶을 보면 저희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 그런데 그들이 결과를 내서 증명을 해 보여 주셨잖아요. 예, 지극히 평범하거나 평범이하인 사람들이 사부면을 이동해서 증명을 해 보이는 거예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백만장자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왜 안 될 거냐는 거죠. 나도 돼요. 다 돼요. 다소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딱 그거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내가 된다고 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내가 안 된다라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초등학교 1 학년짜리가 하버드대에 다니는 형한테 "형 하버드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이걸 이렇게 질문하면 형하고 대화가 될까요? 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근데 조그만 게 "너 하버드 가고 싶어?" 나도 하버드 가고 싶어요. 왜? 나도 형처럼 멋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 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꼬마는 하버드대가 뭔지도 모르고 하버드대 꿈이 없어. 본인은 뭐 그런 생각이 없어. 그냥 자기는 동네에 있는 대학교만 다녀도 좋겠어. 대학교 안 가고 싶어. 하버드 형한테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사분면을 이동하고 싶고 비사분면으로 가고 싶다라면 비사분면의 삶이 궁금할 거고요. 비사분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그런 패턴과 그런 모습과 그런 그들의 보여지는 모든 면모들이 궁금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궁금하면 대화가 될 거고요. 배우고 싶을 거고요. 갈망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닝스쿨 아침에 이 멤버들을 보니까 저기 사무실에서 하거나 집에서 하거나 '결국은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꺼 놓고 듣는데 꺼 놓고 들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어 블루투스 들고 다니면서 막 아무 데나 들고 다니면서 듣고 되게 편해요. 그렇지만 대가집을 하는 사장님들을 보니까 정말 존경스럽고 '내가 이들에게 할 얘기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같이 움직이는 사람으로서 같이 성장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이게 강의를 한 거고요. 너무나 사장님들을 보니까 감동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절대 이 끈을 놓지 말고 매일같이 사분면을 이동하는 걸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